지난해 제너럴 모터스 GM은 한국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7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서 사라질 뻔한 20여만 개 일자리가 지켜지게 됐고 또 한국 GM과 협력업체들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GM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GM 철수설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지 않습니까? 아시아태평양본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28일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그 본부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GM이 한국 정부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다 보니까 GM 관련한 행사는 굉장히 긴장감이 좀 맴돌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장들이 와서 또 축사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의 고용 안정이나 중장기적인 발전,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 확대들에 대해 인천 시민들은 항상 큰 기대를 갖고 또 한편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그 GM은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외에도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총괄하는 본부가 한국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인 GM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의 거점으로 한국이 선정이 된 겁니다. 한국에는 결국 한국 GM하고 한국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가 설치가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사업 계획을 짤 때도 한국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사업 기회가 많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얼마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태지역본부 개소식이 있던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그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주오토라는 회사하고 한국 GM의 어떤 협력업체들이 서로 협동하게 되는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주오토의 차세대 신차 개발에 한국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우주오토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그 우주오토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어떤 한국의 유능한 부품업체들과 함께 신차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그 우주오토라는 회사에다가 또 다른 수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선했던 것은 그 GM의 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GM이 계속 북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내고 있고 공장도 폐쇄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갑자기 또 대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아태본부까지 들여온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 GM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부평과 창원의 지역 경제는 거의 황폐화됐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 GM 아태지역 본부 개소식에 베리 앵글 미국 GM 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로 붙어서 왜 한국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냐, 그리고 10년 후에 약속했던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베리 앵글 사장은 다른 것보다 국내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신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 기술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협력업체들의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그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invested because Korea has an outstanding supply base, which is incredibly competitive on a global basis. Our suppliers here have been very cooperative, very helpful. We've worked together on new technologies. The quality is outstanding. And so certainly one of the key reasons that we invested was because of the supply base. You mentioned labor. Obviously, we were concerned about the labor cost. We had significant and extended discussions with the labor union. We talked about the need to be globally competitive, and we're able to work together to find solutions that we believe allowed us to become competitive.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 중에 박남춘 인천시장의 그 앞에 축사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큰 기대를 가지면서도 노심초사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0년 동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 그러면 10년 후에는 철수하는 건가라고 또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예. 뭐 지난해 겪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앵글 사장 만났을 때 물어봤던 건데 그 앵글 사장의 언급은 10년 이후에라도 경쟁력이 유지가 되면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국내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 좀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앵글 사장은 비단 한국 GM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 한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제 환경적인 어떤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한국 제조업을 위한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so as we look forward 10 years or however long it would be,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 labor union and that their expectations and that the way in which we work together is one that is sensitive to and understands global conditions and we continue to find ways to be competitive. And that absolutely is critical. It's essential for the Korean economy and Korean manufacturing to be competitive. This is not uniquely a GM Korea issue. Both companies and labor need to figure out how they can become globally competitive. 예, 인터뷰를 좀 이렇게 길게 오늘 담았던 이유는 그게 이제 단지 한국 GM뿐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경쟁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다뤄봤습니다. 10년 후에 한국 GM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GM 본사의 어떤 방침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조업 노동자들 역시 글로벌 금융 환경, 자기 안에서 국내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글로벌 회사들이 어떤 경쟁 환경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10년 후를 보장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